시카고 대학의 고고학자 제임스 프레스티드는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면서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풍족한 농업 생산력을 토대로 문명이 탄생한 지역으로 원래 메소포타미아와 레반트 지역을 뜻했지만 넓게는 이집트까지 포함시킵니다. 1930년 고든 차일드는 중동에서 시작된 신석기 농업혁명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급격한 사막화 때문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오아시스와 강 주변으로 사람이 몰려들었고 생존을 위해 수렵 채집에 풍요로웠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농업과 목축으로 전환해야만 했다는 환경 결정론적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근거 자료는 없었지만 그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정설로 굳어지게 됩니다. 1937년 캠브리지 대학의 최초 여성 교수인 도로시 게로드는 팔레스타인 와디안 나푸트 지역의 슈크바 동굴에서 이루어진 발굴 결과를 토대로 농업혁명의 여명을 열었던 나투피안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나투피안은 수렵 채집인으로서 가젤, 염소, 물고기를 주로 사냥했지만 한편 그들은 초승달 모양의 새석기를 사용하여 풀을 베었습니다. 특히 끼움 돈날에는 미래 조상인 야생 풀즙의 흔적이 남아있어 곡물 수확의 증거로 여겨집니다. 또한 갈돌과 갈판의 연마석기는 곡식을 재분해 음식을 만들었음을 알려줍니다. 즉, 나투피안 문화는 수렵 채집에서 농경 문화로 전환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투피안의 매장지 힐라존 타흐티 동굴에서는 샤먼으로 보이는 여성 유골 주변에서 다량의 거북이, 염소, 돼지를 비롯한 동물 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유는 구성원들이 제사의식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2,000년 전 말라하 유적에서는 놀랍게도 한 손에 반려견을 안은 채 함께 묻힌 여성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유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반려견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나투피안 주거지는 바닥이 둥근 형태이며 특이하게 자신들의 주거지 바닥을 파내서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두개골은 따로 회반축칠을 하여 조개로 꾸미는 그로테스크한 방식을 사용했는데 조상 숭배의 새로운 종교의식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개골 장식 숭배는 아나톨리아 괭베클리 테페서부터 서쪽으로 차탈웨이크, 남쪽으로 레반트 제리코까지 여럿 발견되어 나투피아인들의 문화 전파와 교류가 폭넓게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1950년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브레이우드는 농업혁명의 시작점을 찾고자 식물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통상 우리는 농경이 시작된 곳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전문가들은 최초로 야생 곡물을 재배할 만한 곳이 자그로스 산맥 기슭의 구릉지대가 최적지일 것이라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산맥 완산면 구릉지는 초봄 우기가 되면 강수량이 20cm가 되어 충분치는 않지만 관계시설 없이도 농사가 가능했습니다. 둘째, 야생의 맹류, 보리, 밀이 주변에서 자랐고 셋째, 양, 염소, 소, 돼지의 가축이 풍부했습니다. 브레이우드는 발굴 비용 지원을 얻고자 노력했으나 보물을 찾는 게 아니라 학술적 목적인데다가 불모지를 무작정 파야 하는 무모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후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 오리엔트 연구소를 끈질기게 설득해 결국 지원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현재 시카고 오리엔트 연구소는 고대 근동 역사 자료를 6만여 점이나 소유한 가장 활발한 메소포타미아 고고학 연구의 중심입니다. 브레이우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자그로스 산맥 기슭의 조그만 언덕 자르모 3,000평을 수년에 걸쳐 파냈습니다. 브레이우드의 무모한 발굴은 의외로 처음부터 대성공이었습니다. 지층은
12개의 시대로 구분되었고 속초기단에 흙벽돌을 쌓고 진흙지붕을 올린 주거지 25개를 확인했습니다. 엠머와 인콘이라는 재배종 밀과 보리, 탄화된 렌틸콩, 곡물을 빻는 절굿콩이, 맷돌, 농기구 나지 발굴되었으며 염소, 양, 소, 개, 동물뼈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즉, 당시 발굴 중 가장 오래된 9,000년 전 농경 촌락 유적이 확인된 것입니다. 1958년 도로시 게로드의 뒤를 잇는 뛰어난 여성 고고학자 캐슬린 캐니언은 이스라엘의 고대 도시 에리코 유적을 발굴합니다. 성서의 여리고로 불리운 유명한 도시 에리코는 해발 마이너스 300m 초지대에 비가 내리지 않는 완전 곤조 지역입니다. 다만 주변에 샘이 솟아올라 푸른 오아시스를 형성하며 이 마르지 않는 샘은 1만 년이 지난 현재에도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캐슬린의 팀이 에리코 언덕을 깊게 파내려가자 성경에 나오는 고대 도시들이 층층이 드러났고 가장 밑에는 1만 년 전에 놀라운 고대 도시 베어가 나타났습니다. 3m 높이 거대한 돌성벽으로 둘러싸인 소도시에는 1000명가량 인구가 살았습니다. 돌절구 절구공이 발견되어 초보적 농경이 행해졌음이 밝혀졌고 브레이우드가 발견한 자르모는 촌락 정도였으나 에리코는 1000년이나 앞서면서도 훨씬 발전된 최초의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바닥 구덩이에는 석회칠에 조개 장식이 된 두개골들이 여러 점 발견되었습니다. 1963년 영국의 제임스 멜라하트는 터키 중부 코냐 평야에서 에리코와 비견할 만한 고대 도시 차탈회이크를 발굴했습니다. 대략 9,000년 전 유적으로 터키어로 사람 차탈과 집단 촌락 회이크를 결합한 뜻입니다. 에리코와 비슷한 시기이면서 인구는 8,000명 정도로 8배 정도 훨씬 규모가 큽니다. 150개 이상 진흙 벽돌집들은 벌집처럼 빽빽하게 밀집된 주거지로 지붕과 사다리를 통해 방으로 드나드는 구조라서 출입문과 길이 따로 없습니다. 집안 남쪽 벽에 난로와 화로가 놓였고 지붕의 구멍을 통해 연기가 빠져나가 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진흙으로 만든 황소머리와 석회칠의 부조 벽화가 그려진 성소가 있었으며 혈족관계의 주민들은 신전과 같은 공공건물을 만들지 않고 모든 종교 의례 활동을 집안에서 진행했습니다. 작은 여성 조각상들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제임스 멜라하트는 다산의 상징 모신을 숭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곳 또한 가족의 시체를 주거지 바닥을 파서 묻었고 두개골을 석회칠로 꾸몄습니다. 벽화 가운데 인상 깊은 것은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편 채 머리가 없는 인간을 공격하는 그림으로 두개골 장식과 머리 없는 시체의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죽은 인간의 몸은 새를 통해 하늘로 날아가고 영혼이 담긴 머리는 후손들과 함께하는 것이라 해석해 봅니다. 아나톨리아 타우루스 산맥의 완사면 또한 밀농사 발상지의 유력한 후보 중 하나이며 현재에도 차탈웨이크 주변은 야생 밀밭의 목가적 풍경을 보입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은 세계 최초의 풍경화이자 지도입니다. 140km 떨어진 곳에 핫산닥 화산이 위치하는데 다닥다닥 붙어있는 네모난 마을의 모습과 신성한 화산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화산의 용암이 식으면서 매우 아름답고 귀중한 흑요석이 만들어집니다. 차탈웨이크에서 흑요석은 칼, 송곳, 화살촉, 고울의 재료로 쓰였으며 특산품으로 중동과 이집트까지 수출되었습니다. 즉, 차탈웨이크는 농업 도시이자 흑요석을 수출하는 고대의 상업 도시로서 무려 1500년 동안 마을이 유지되었습니다. 2000년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가 괭베클리 테페를 조사하면서 농업과 종교 활동에 관한 관점이 1만 2000년 전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슈미트는 주변에 거주 흔적과 소원지가 전혀 없어 농업혁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먼저 대규모의 종교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했지만
곡식의 가공 흔적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때 이미 원시 농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 코펜하겐 대학 엘리자베타 보아레토와 토비아스 리히터 박사는 요르단 고대 유적지 슈바이카에서 보존 상태가 뛰어난 현무암 마루와 24개의 탄화된 음식을 발견합니다. 보리, 밀, 귀리를 갈아 반죽한 후 화덕에서 구운 납작빵을 만든 것으로 보이며 연대검사상 무려 1만 4천년 전으로 확인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빵입니다. 나투피안이 당시에 농사로 재배한 곡물을 사용한 것인지 야생 곡물을 사용한 것인지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연구진들은 고대인이 먼저 야생 곡물로 빵을 만들어 먹었고 이게 너무 맛있다 보니 빵을 많이 먹기 위해 농사를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독창적인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2018년에는 스탠포드 연구팀이 이스라엘 카멜산 나케페트 동굴에서 뽕뽕 뚫려있는 바닥 구멍 안에 든 물질을 분석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1만 3천년 전 밀과 보리가 발화해 만들어진 메가 성분으로 나투피안들이 이미 곡물을 발효시킨 맥주를 만들어 먹었음을 뜻합니다. 통상 최초로 맥주를 만든 것은 5천년 전 수메르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재밌는 연구 결과입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 서관 때문에 농경의 기원을 중동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중국, 중남미 다양한 지역에서 전혀 다른 패턴으로 농사가 전개되었고 개별적으로 발전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벼농사의 기원은 1만 년 전 양장항 하류 후난성에서 조수수의 기원은 황하강 상류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한국 청주 소로리에서 지표조사 과정 중 구석기 유물들과 함께 세계적으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제2 토탄층에서 출토된 벽시는 모두 59톨로 확인되었는데 서학수, 이웅조, 우종윤, 박태식 박사님들의 연구에 따르면 벽시가 인위적으로 잘려진 재배벼의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무려 약 1만 4천년 전 벽시로 밝혀졌습니다. 세계 고고학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벽시 샘플은 미국의 2개 연구기관에도 의뢰되어 교차 검증을 시행했으며 동일한 연대 측정 결과치를 확인했습니다. 2003년 BBC, AP, AFP, 르몽드, 세계 유수 언론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벼가 발견되다라는 타이틀로 뉴스가 보도되었고 고고학계에서도 인정받아 오리자 사티바 코리아카란 학명이 붙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한 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중국 디아오 통우안 지역의 시아렌 동굴에서 무려 2만 년 전에 도자기 조각이 발견되었고 끓인 요리 자국이 존재했습니다. 조각 23개의 잔류물 화학 분석 결과 생선 조개 고기를 조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비오고든 차일드가 처음으로 신석기 농업혁명의 개념을 설파한 이후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농경의 시작점 또한 훨씬 더 오래된 과거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유적들은 극히 일부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대의 인류는 생각보다 원시적이지 않았고 상당히 지혜로웠으며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농경이 시작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아 보입니다.